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올해는 꼭 진행하리라고 다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새해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겠다고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신가요? 리빙 트러스트를 어렵게만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법률 상담 시간 집중해서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요.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는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1월도 중반을 넘었는데요. 새해에 나는 꼭 리빙 트러스트 만들겠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정말 그 신년 초 계획을 이제 잡으시고 1월 1일 딱 연휴가 끝나자마자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시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저희 남편하고 네. 아니면 저희 아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네네네네. 정말 큰 숙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미루다가 올해는 꼭 하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가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면 일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도 그렇죠. 뭐 많이 네네.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복잡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리빙 트러스트 세우는데 필요한 절차들을 좀 하나하나씩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마음 먹으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이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좀 방문하실 때 들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을까요? 주로 저희가 두 분의 인적 사항에 대한 거를 가져오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이디, 그 여권이라든지 시민권 증서, 그리고 이제 소셜에 있는 번호들 이걸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민 사회다 보니까 네. 이름이 서류마다 이제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름을 매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재산과 관련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은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철수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찰스 킴이라는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하셨는데 네. 저희가 시민권을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본인 이름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래도 나 하나 영어 이름 있어야겠지 하시고 넣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시다 보니까 모든 서류를 예를 들어서 철수 킴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네. 그냥 서류들은 다 철수 킴으로 갖고 계시고 여권하고 저희가 시민권 증서를 철수 킴으로 갖고 계신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 통지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자녀분들이라든지 배우자가 하셔야 될 일이 꽤나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여권에 맞춰가지고 소셜 넘버에 나오는 이름도 바꾸셨는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빼고는 다 철수 킴으로 나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네네. 이러면은 나중에 세상에 안 계셨을 때는 소셜 넘버에 나오는 이름으로 사망 통지서를 저희가 받거든요. 네. 그러면 사망 통지서에 나온 이름하고 실제적으로 모든 재정에 관한 이름이 다 달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기준이 그 사망 통지서에 나오는 이름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사망 통지서에 나오는 이름에서도 저희가 영어로 이름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철수하고 철하고 수를 붙여 쓰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다음에 띄우고 수를 쓰실 수도 있고 아, 너무 변수가 많은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은행 스테이먼에 나오는 이름 그러시고 뭐 인베스트먼트 계좌라든지 모든 계좌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회사를 갖고 계시다면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이름들이 네. 다 일맥상통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럼 리빙 트러스트 세우러 간 김에 내 이름 그 스테이트먼트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도와드렸던 분은 스펠링이 다른 분이 있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라고 쓰셨는데 어떤 곳은 K라고 쓰시고 어떤 곳은 C라고 쓰신 아. 분들이 계셨던 거죠. 아.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도 꼭 일맥상통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리빙 트러스트 세울 때
때 정말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름 부분.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첫 상담 때 어떤 자료를 들고 가야 될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고요. 네. 자녀분이 안 계신 분들은 상속자가 될 분들, 그러니까 누가 두 분께서 나중에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최종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인가. 그분에 대한 연락처들을 받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재산 사항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면은 부동산 등기 문서,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회사에 관련된 서류들, 계좌들 이렇게 받고요. 네. 그리고 파이낸셜에 관한, 그러니까 유동성 계좌에 대한 정보 받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묘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묘자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받습니다. 아, 묘자리도 재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트러스라고 연결을 딱 지어지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왜 묘자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냐면은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이지만은 부모님이 묘자리를 갖고 계셨는 것조차 모르는 자녀들을 제가 봤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묘자리를 이제 많이 구매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를 이제 가족분들 거를 여러 개를 네. 갖고 계셨는데 네. 정작 쓰시는 거는 두 구를 쓰셨다고 하면은 나머지 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제가 그 서류까지도 다 찾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물품 중에서 가격이 좀 값 나가는 물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가의 작품을 구매하셔서 갖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골동품이 갖고 계신데 값이 나간다고 하게 되거나 네. 근데 특이하게도 어떤 분은 오래된 클래식카를 이렇게 수집하고 계셨던 분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트부터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지를 저희가 다 받아 놓습니다. 그럼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받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한국에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갖다 드려야 되나요? 너무너무 샤프한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트러스랑 연결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측에서 아직도 미국에서 만든 트러스하고는 개별적으로 이제 법원 관할 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한국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그래도 제가 손님한테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네. 이 또한 상속자들이 돌아가신 고인이 생겼을 때 그분이 어떤 한국 재산을 갖고 계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아, 뭐 상속을 주거나 재산을 주는 그런 케이스로 한국 재산을 알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기록적인 부분으로만 맞습니다. 네, 남기는 거군요. 네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 처음에 변호사님 만나뵈러 가서 리빙 트러스트 세우겠다. 첫 상담 가시면은 정말 기본적인 나의 정보들과 특히 재산 관련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갖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떨 때는 빈 땅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적어도 property tax statement이라도 대신 가지고 오셔야지 네. 빈 땅에 있는 parcel number를 보고 저희가 소유주를 다시 한번 역추적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이제 친구분들하고 어울리셔서 파트너십처럼 구매를 하셨는데 본인 지분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트러스를 하시면서 한번 정확하게 훑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정말 조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포함이 될까요?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세상에 안 계셨을 때 결과적으로는 상속자가 받아야 될 재산은 저희가 다 포함을 하고요. 아.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펜션이 있는데 네. 이 펜션은 배우자에게만 가고 배우자가 마저 떠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없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받을 재산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먼저 세상에 안 계셨을 때 살아있는 배우자가 그분이 갖고 있었던 펜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또 본인이 클레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들이 다 나중에 리빙 트러스트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은 나중에 상속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재산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고요. 네. 유동자산은 다행히도 유동자산 안에서 수혜자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수혜자 설정을 따로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수혜자 설정을 하는 것조차도 이제 굉장히 단위가 뭐 5%씩 20명을 주세요. 그러면 20명을 넣을 수 있는 칸이 다 모자라겠죠. 수혜자 네네. 설정하는 곳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20명이 다 찾아가 가지고 5%씩 클레임을 하기보다는 트러스트랑 연결을 해서 트러스티가 successor trustee 그러니까 상속 집행자가 대신 받아서 그 돈을 20명에게 나눠주는 거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상속자에 대한 수혜자 설정을 따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아예 계좌 자체를 트러스트로 전환을 하시라고 트러스트 계좌로 전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네. 변호사님 설명을 좀 들으니까 리빙 트러스트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지금 큰 개념은 조금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서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리빙 트러스트를 표현을 할 때 손님들한테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리빙 트러스트만 이제 딱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반 서류들이 다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리빙 트러스트 패키지 안에는 리빙 트러스트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언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임장이 들어가 있고 의료에 대한 의료사전 지시서 그리고 의료기록 열람권 그리고 그 외에 한다고 하게 되면은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Certification of Trust라는 일종의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음을 다시 한번 공고합니다. 뭐 이런 아.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서류까지 해서 정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취소 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시는 분들도 놀라는 거가 장수가 한 100장 이상에 대한 것을 트러스트로 바인더를 받으세요. 네, 네.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다큐먼마다 서류마다 뭐 30장, 10장, 20장이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서명을 하시는 거는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네. 받으시는 서류들을 이제 한 100장은 대부분 100장에서 130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면 아무리 변호사님께서 리빙 트러스트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내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100장짜리여도 나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일 텐데 그 포함되는 리빙 트러스트 구성하는 서류들 내용들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먼저 리빙 트러스트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유언장 내용부터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에서도 유언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언장이라는 개념이 다르겠죠? 네, 조금 다릅니다. 리빙 트러스트에서 유언장은 이미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유언을 남기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유언을 남기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 말은 리빙 트러스트 안에다가 나와 김철수하고 이제 김영희 선생님이 혼인을 하여 우리가 혼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이고 우리 상속자들은 만약에 잔킴하고 제인킴에게 50대 50을 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유언을 각각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왜 따로 유언장을 쓰냐면은 리빙 트러스트는 일종의 이제 큰 배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그 배에다가 재산의 명의를 그 배의 명의로 차곡차곡 바꾸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의 형식인데 네. 그 페이퍼 컴퍼니의 형식으로 등기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타이틀이 바뀌어야지만 그 회사의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재산을 이제 획득을 하셨는데 그 재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경우 네. 아니면 트러스트로 아예 구입을 안 하신 경우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배로 다시 표현을 해서 그 배에다가 재산이 실려져 있지 않고 바다에 재산이 동동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유언장은 저희가 pour over wi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담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동동 떠 있는 재산을 갈기 역할을 해서 배로 다시 pour over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리빙 트러스트에서 있었던 유언을 백업하기 위한 유언장으로 쓰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유언장은 누가 얼마 받아가라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네. 대부분 나의 모든 유언은 트러스트를 했으니 이 유언장은 그 트러스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백업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산이 있는데 트러스트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트러스트랑 연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만 적혀져 있습니다. 아, 좀 안전장치 같은 그런 역할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리빙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서류 중에 아까 위임장도 있다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위임의 역할은 이제 대리인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상속 집행자 그러니까 트러스티가 이제 상속 집행자가 되는 건데요. 네. 그걸 저희가 successor trustee라고 부릅니다. 네. 살아생전에는 부모님이 트러스티였다가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세상을 떠나시게 되게 되면은 트러스티가 이제 정해 놓으신 successor trustee 2차 이제 관리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네. 이랬을 때 아프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님이 아프시다라는 거를 자녀가 의사 선생님의 적어도 한 분의 네.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정말 부모님이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서명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지만 네. 자녀가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에스크로우가 펜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멀쩡하잖아요. 네네. 아프지 않은 네. 거죠. 그랬을 때 대리인을 설정함으로써 제 재산권을 잠깐이라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굳이 그 사람이 석세서 트러스티가 되지 않더라도 저의 재산권 대행을 잠시나마 맡아주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 아니면은 정말 제가 아팠을 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기 전이라도 석세서 트러스티가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뭔가의 재산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그때 파워 어터니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의 재산에 대한 그 대리인들은 주로 자녀들이 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가 1차적으로 이제 만들고 2차적으로는 자녀분들을 많이 넣죠. 네. 그래서 위임장에 그 내용들, 나의 재산에 대해서 누가 대리인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또 정확하게 작성이 돼 있으면 더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안전장치를 걸어 놓는 거죠. 유언장이라는 안전장치, 위임장이라는 안전장치를 계속 걸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리빙 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서류 중에 의료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예,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이제 재산보다는 또 걱정하시는 거가 본인이 아프셨을 때 자녀들이 본인을 너무 오랫동안 산소호흡기라든지 인공식도 장치를 통해서 살려놓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의료 사전 지시서를 통해서는 한마디로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는 자녀분들이라든지 배우자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생명 연장을 원치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choice not to prolong 해가지고 prolong을 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제 체크업을 하시고요. 네. 반면에 혹시라도 이제 다 좋아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상황을 보고 생명 연장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choice to prolong 해가지고 적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수술이라든지 시술을 앞두고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본인의 의료 결정을 못 하셨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네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나의 의료 결정 대리인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정해 놓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나의 그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권한까지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정해 놓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리빙 트러스트가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빙 트러스트가 당연히 이제 재산에 대한 유언인 건지는 알았지만은 네네. 의료 결정까지 이렇게 하는 거가 자세히 들어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 네, 그러면서 이 서류가 들어가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와, 진짜 리빙 트러스트의 중요성을 또 이 의료 기록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네. 또 의료 관련해서 어떤 서류가 포함되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예, 요즘 이제 의료 기록 열람권이라고 해서요. 네. 환자의 의료 기록은 대부분 그 환자의 사적인 개인 재산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환자의 동의 없이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의료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제가 근데 만약에 너무 아프다 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의료 기록을 제 가족에게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네. 사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술 전이라든지 수술 전에 저희가 그걸 히파 웨이버라고 합니다. HIPAA 웨이버라고 하는데 그 네. 웨이버를 사인을 해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 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손님 고객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거는 안 아프시더라도 네.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셔서는 대부분 그 기록을 좀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럼 나중에 재산을 뭐 상속하거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큰가요? 네. 왜냐하면은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는데 혹여라도 의료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한 아. 것도 한다고 하면은 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이 아. 발생했었을 때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이 네. 의료 소송에 대한 변호사를 찾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시고요. 왜냐하면 아. 그 의료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또 의료 기록을 본인들이 읽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의료 기록 자체를 아예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뭔가는 잘못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을 때 굉장히 아. 힘들어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럴 리는 없어야겠지만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안 아프시기 전에 아니면은 혹여라도 수술을 받으라고 인제 얘기를 하셨으면은 뭐 세컨 오피니언도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각각 의사 선생님들 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마련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정말 리빙 트러스트 재산과 연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또 고령화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의료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도 지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인제 제가 아까 묘자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듯이 혹여라도 인제 화장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묘자리를 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자녀분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으시는데 네. 부모님의 마지막 뒤처리를 어떻게 도와드리냐에 따라서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이 오고 가시는 아. 경우도 제가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분들이 화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화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또 정해 놓지 않으시면은 고인께서 남기신 그 젤을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자녀분들이 또 서로서로 의견 다툼이 있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러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도 리빙 트러스트 구성 서류에 포함이 된다고요? 네. 다 들어갑니다. 와. 아, 이게 정말 몰랐던 내용들을 오늘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네. 사실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네네. 네, 이런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리빙 트러스트로 만들어 놓는다면 부모님 입장에선 또 괜찮게 이거 리빙 트러스트 만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굉장히 저희는 쪼끔 터부시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인제 패싱에 대한 거 인제 네네네.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건데 반면에 제가 도와드렸던 많은 히스패닉 분들은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가족분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 경향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손님은 장례 절차를 하시면서 남미에 계신 식구들을 다 비행기 값을 내고 7일 동안 파티를 하게 해 달라고 그걸 적어 놓으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고자 네. 적어 두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따님한테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은 꼭 식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파티를 해 주고 모든 경비는 이제 내가 내렴. 아빠가 그래서 이만큼 재산을 남긴단다. 이렇게 하신 거죠. 와, 진짜 의외의 경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은 본인이 건강하실 때 '내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건강하신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숨기고 그냥 참기보다는 미리미리 결정을 해 두시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손님들께서도 이걸 하시면서 인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밝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제 서류를 작성하시고요. 네. 그래서 웃으시면서 인제 아웅다웅 얘기도 하시고 아. 하시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게 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변호사님처럼 유산 상속법 전문가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광고도 좀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리빙 트러스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요. 이제 솔직히 유튜브를 보고도 자동차를 고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뭐 차야 잘 이제 운전만 잘하실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나사를 하나 잘못 끼웠거나 브레이크에 대한 것을 잘못한다고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상속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혹여라도 이제 재산 싸움이라든지 가족들 간의 다툼, 이제 상속 분쟁이가 없게끔 네. 재산이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함이 큰데 저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첫 번째 세대가 1세대가 남긴 부가 2세대로 잘 연결이 되고 2세대가 남긴 역할이 3세대로 잘 연결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서류 작업만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세상에 요즘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는 거는 그 사람의 knowledge하고 경험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상식을 배우시는 거고 네. 또 하나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은 후세대까지 웨alth가 잘 트랜스퍼 되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네. 이게 1세대만의 안전장치도 아니고 정말 후세대까지 이어지는 안전장치 역할이 이 리빙 트러스트가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그냥 이분한테 해야겠다 뭐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나의 안전장치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정말 유산 상속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지 지금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쭉 짚어보면은 이 재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는 분을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이제 실수가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부동산을 다 잘 갖고 계셨는데 트러스는 만들어 놓고 명의 이전을 하나도 안 해놓고 돌아가신 경우도 제가 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트러스는 만들었는데 그 트러스가 그냥 빈 보석함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만났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명의 이전에 대한 것을 꼭 말씀을 드렸을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도와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조그만 나사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브레이크가 망쳐질 수가 있고 네. 그걸 통해서 재산이 자녀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간에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내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결정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조언을 충분하게 해주시면은 나도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손님들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선택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녀분들 아니면은 배우자들 간의 소송에 대한 경과가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아.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결정을 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A라는 결정을 했었을 때는 장단점, B라는 결정을 했었을 때 장단점. 그걸 전부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만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유산 상속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리빙 트러스트 세울 때 그 절차와 또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이 리빙 트러스트가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나는 올해 새해에는 꼭 리빙 트러스트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 또는 유산 상속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네. LA 카운티는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편하신 위치로 가셔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지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리빙 트러스트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배웠고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꼭 이 기회에 리빙 트러스트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